현재 우리는 페이지로는 135페이지긴 합니다만 앞으로 페이지는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모양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그려줘야겠어요. 가운데 원이 큰 게 하나 들어가니까. 사실은 이제 그거를 했던 위치가 왜 이렇게 잡았냐면 위치 자체가 가운데서부터 치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 개념 때문에 여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옵셋을 우리가 33.5라고 이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돼 있고, 총 길이가 133.5라서 여기서 이렇게 보내면 된다. 이렇게 잡기 위해서 요 가운데 원이 들어간 데서 33.5, 133.5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원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가 끝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위치가 가운데서 100이라고 나와 있죠. 오른쪽에 치수를 보시면 가운데서 100이라고 나와 있죠. 그 말은 옵셋을 50을 주시고 50을 이렇게 주자는 얘기죠. 알았죠? 자, 그럼 우리는 이쪽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위아래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 해서 여기가 센터인가요? 아니죠. 센터는 아닙니다.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가 끝이라는 거지 센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옵셋을 14만큼만 한 번만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14. 지금 아래쪽에 치수위 보시면 14가 여기 들어와 있다고 보이시죠? 그죠? 자, 이 원의 크기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들어갈 원의 크기가 5 아니겠습니까? 혹시 5-파이 10 드릴이라고 왼쪽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5-파이 10 드릴이라고, 즉 파이 10짜리 드릴 5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이 여기 그 다음에 왼쪽 2개, 가운데 하나에서 5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름으로는 10짜리, 반지름으로는 5짜리 이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얼마짜리가 들어가는 겁니까? 14짜리가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뭐 필렛으로 주면 되지 않나요?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령 있으시다면 번거로우니까 얼른 이걸 잘라버립니다. 요만큼만 필요하겠지라고 겉에만 잡아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못 자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심선은 나중에 잡을 수도 있어요. 실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이 중심선을 복사를 해야 되거나 어떤 의미가 있어서 놔두는 경우라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런데 중심선은 다 지워놓고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을 다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잡아서 당겨서 늘릴 수도 있고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복잡하다면 지금 당장 이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삭제를 시켜놔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선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잡아주고 나서는 용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서 나오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굳이 여기서 뺀다 더한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시하셔도 돼요. 지금 당장은. 필요하다면 다시 그려주면 되고, 알았죠? 자, 그래서 옵셋이 왼쪽에 67이 필요한데요. 왼쪽에 67이 필요하죠. 지금 외곽을 그리자고 한 겁니다. 저는 67이 필요해요. 그런데 절반이죠. 전체가 67인 거지 가운데서 67이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럼 67의 절반은 얼마냐고 물어보면 계산이 순간적으로 안 되시나 봐요. 보통 33.5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옵셋을 하셔서 67 나누기 2라고 입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67의 절반을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또한 안으로 14만큼 들어와야 되겠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걸 중심으로 보신 분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도 아까 했듯이 원은 14짜리가 아니라 얼마였죠? 10짜리, 지름 10짜리 있죠. 5짜리부터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 여기도 나와있지 않지만 사실 14짜리겠죠. 하나밖에 안 나왔고 나머지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지름 14짜리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마찬가지 14짜리를 그려줍니다. 여기 또한 얼른 좀 불편해 보이는 부분들은 얼른 편집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 선이 많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진짜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깔끔하게 최대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라인을 해서 이 사이를 연결하는 방법은 접선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팅에 접선을 걸어 놓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접점을 걸어 놓지 않아요. 왜냐?
번거롭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가끔씩 한번 써야 되니까 이때 강제적으로 주는 방식. 라인하고 점 찍기 전에 쉬프트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 눌러서 클릭. 다시 이쪽도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 눌러서 클릭. 이 방식은 일회용인지라 매번 점 찍을 때마다 해야 돼요. 이걸 다시 해도 되지만 굳이 명령이 나와 있으니까 대칭을 눌러서 선택해서 이 둘 사이의 가운데가 여기죠. 이렇게 해서 수평으로 찍어주고 엔터를 치면 밑으로 내려가죠. 사실 이게 바보 같은 짓이긴 하죠. 왜요? 그냥 그리는 게 더 빠르지 일하는 게 더 힘들어요. 자, 어쨌든 해놓고 얼른 트림에서 다 선택하신 다음에 어휴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자, 그랬으면 우리는 정리가 됐어요. 이제 안에만 해주면 되겠죠. 자, 디테일한 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원을 여기다 눌러가지고 한 점을 찍고 67짜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지름을. 그럼 지름 눌러서 67을 주시던가 67 나누기 2를 입력하던가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지름이잖아요. 67이 그거의 절반이 반지름에 들어가는 거니까. 소수점만 아니라면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옵셋을 해가지고 71을 하나 주겠습니다. 71. 자, 서클을 해서 여기도 5짜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15짜리 하나 15짜리 하나를 그려줍니다. 자, 여기도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라인에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접점 눌러서 클릭,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접점 눌러서 클릭. 이제 이거를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었다 그러면은 아마 이 반쯤을 그리고 이 두 개를 같이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가 될 때는 이게 더 편해요. 몇 개가 될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갈 때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래서 트림으로 이 두 개 사이 잡고 이렇게 잘라줍니다. 트림 할 때도 전체 선택보다는 필요한 것들만 딱 잡아서 자르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52짜리는 나중에 좀 그릴까요? 있어야 되구나. 예. 서클을 해서, 왜냐면 점선이 필요하니까 52 나누기 2로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옵셋을 69를 하나 주겠습니다. 옵셋 69/2. 여기는 한쪽만 줍시다. 미러가 편합니다. 괜히 양쪽 다 하는 건 번거롭습니다. 69 주시고요. 옵셋을 3 한 번만 주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폭이 24라서 12. 자, 얼른 주고 여기도 얼른 자릅시다. 자, 끊어준 다음에 어차피 저쪽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목깎기 필렛 반지름을 3으로 주시고 여기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다시 목깎기에서 반지름은 이전에 줬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3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5겠죠. 5를 이렇게 준 다음에 트림으로 이 사이만 이렇게 잘라주는데 여기가 점선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 아마 구멍이 있다라고 표시가 되는 걸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쪽은 다 원래는 여기는 지금 잘라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여기는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얘가 위쪽이기 때문에 얘를 자르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얘가 위냐, 이게 위라면 얘를 잘라야 돼. 이 선을 잘라야 되는 거고, 이게 위라면 방금처럼 이 선을 잘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얘가 여기가 위쪽에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를 자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자르게 되면 이쪽이 위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린 도면 그릴 때도 이것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자, 이렇게 해주면은 그림 자체는 마무리가 된 거죠. 혹시 점선 쓰실 줄 아시나요? 선 종류는 나중에 따로 배우시면 되는데 우선만 말씀드리면 원래 이쪽은 쓰진 않습니다만 오늘은 레이어를 배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 눌러가지고 특성 부분 눌러가지고 기타를 누른 다음에 쓰고 싶은 선들을 갖고 와야 됩니다. 로드 눌러서 선 종류들이 상당히 많은데 점선은 히든이라는 곳에 속해 있습니다. 히든 선택하고 확인해주면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필통 안에 빨간색 볼펜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데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사오든지 뭐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갖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해주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쪽은 그렇게 원래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도면층을 쓰는 겁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선택을 안 하고 바꾸면 안 됩니다.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아무 명령도 주지 말고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서 히든이라고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선이 끊어지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이 간격이 너무 넓어서 그래요. 이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명령이 뭐냐면 LTS 하고 엔터를 쳐가지고 0.5 하면 절반, 그러면 세 선이 되죠. 다시 LTS 엔터를 쳐서 0.25 하면 간격이 더 줄고,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선 종류 하나를 더 기타 눌러서 로드 눌러서 센터라는 걸 갖고 오면, 조금 이따 이 선을 이렇게 선택해서 센터로 주면 이렇게 1.3선들로 나오게 될 겁니다. 1.3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1.3선이라는 선 종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보통 여기서 옵셋을 한 10, 옵셋을 10, 옵셋을 10, 나중에 지울 개념 잡고 이렇게 한 다음에 트림에서 싹 선택해가지고 요렇게 잘라준 다음에 이 선들만 얼른 지워버리면 좀 깔끔하게 끝나는 느낌이 들죠. 여기서 이거를 뭘 해주겠습니까? 미러에서 선택을 요렇게 해주시면 네모 안에 들어간 것만 선택이 되죠. 일일이 클릭이 아니라 요런 식으로 선택. 반대로 하면 다 선택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요런 네모 윈도우 방식으로 하신 다음에 가운데서 수평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옵셋을 2.5 이렇게 제가 왜 선택해서 바꾸라고 그러냐면, 그것도 이제 나중에 바꾸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얘를 복사하면 그대로 얘가 복사돼 버리죠. 우리는 실선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놓고 필요한 것만 바꾸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이거를 다시 선택해서 바이 레이어에 놓으면 실선으로 되고,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는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치수를 넣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림 자체로는 끝날 것 같습니다.